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아드는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열심히 식단을 관리했는데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그 지질들은 단순히 입에서 들어온 바로 그 지방이 아니라 몸속 대사 시스템을 통해 간에서 합성, 분해, 운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생화학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그 수치를 높인 우리 몸의 호르몬과 효소의 작용 원리, 즉 작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지혈증은 많은 경우 대사 시스템의 불균형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탄수화물과 중성지방의 인과관계인 건데요. 우리가 밥,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과일도 과잉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문제는 간 세포 내로 들어온 과도한 포도당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켜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이 간 내에서 신규 지방 합성 경로를 활성화해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택적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입니다.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간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 조절에는 실패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을 합성하라 하는 인슐린 신호에는 잘 둔해지지 않고 반응하거든요. 이와 함께 연결되는 핵심 원리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황인데요. 체내 콜레스테롤은 80% 정도가 간에서 합성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세포 내 콜레스테롤이 충분할 때 이 합성 효소의 활동이 멈춰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 인슐린 과다와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면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합성하는 쪽으로 대사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체내 콜레스테롤 요구량 이상으로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마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벽에는 LPL이라는 효소가 존재해서 혈액을 순환하고 있는 지질 덩어리를 분해해서 세포 속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중 중성지방도 높아지고 지질이 제거되는 속도도 느려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더 작고 단단한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스몰 덴스 LDL은 혈관 내피세포 틈으로 쉽게 침투해서 동맥 경화반을 형성하는 고위험 인자가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은 늘어나고 분해는 줄어드는 이중적인 대사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수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간이 혈액 속에 나쁜 지방을 다시 흡수해서 분해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간의 이러한 형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갑상선 기능을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장내 미세물과 담즙산의 상호작용은 최근 의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의 원료가 돼서 장으로 배출되는데요. 건강한 장내 환경에서는 장내 미생물들이 담즙산을 병현해서 배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반대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배변으로 나가야 할 담즙산 찌꺼기가 다시 간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이렇게 재흡수된 담즙산은 간에게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간의 지질 대사 조절을 반응해야 하게 됩니다. 변비가 있거나 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중에 고지혈증 호전이 더딘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장과 간의 순환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대사 시스템에 가장 부정적인 역할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바로 액상과당과 설탕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혈당 인슐린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간에서 대사되는 비중이 크거든요. 간 세포 내에서 과당이 대사될 때는 지방으로 빠르게 합성될 뿐만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태우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약물 없이도 이 복잡한 대사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상 데이터들은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의 확보인데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면 체내에 저장된 포도당이 고갈되면서 지방을 사용하고 인슐린 민감도에 유리한 신호인 AMPK 등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센서가 켜지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이 억제되고 동시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회로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거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임신, 저체중,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공복 시간을 늘리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해주세요. 운동 또한 필수적인데요.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근육 내 지방 분해 효소를 활동해서 혈중 중성 지방을 소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는 전략적인 영양소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쌀을 발효시킨 홍국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처방약과 같은 원리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거든요. 천연 식물 성분인 베르베린 역시 간세포가 나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혈중 지지를 개선합니다. 단, 이러한 대사 개선제를 섭취할 때는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코큐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확인하는 결과치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큼이나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또 있거든요. 바로 중성지방을 HDL 콜레스테롤에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내 몸의 대사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 몸이 건강하게 대사되고 있다는 청신호이고, 반대로 비율이 높다면 나머지 수치는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대사 이상이나 지방간 등 다른 문제는 혹시 없는지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고 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지표 검사를 통해 혈관의 염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원장님, 그래서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걸까요? 그러다 혈관이 막히시면 책임지실 걸까요? 하고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물 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의 생활습관병 환자분들에게는 약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약만 드시는 것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바닥에 물만 닦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또 나이가 들면 대사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노화로 인해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식후에 30분만 걸어보세요. 고지혈증은 내 몸이 보내는 정직한 생화학적 결과물입니다. 약물 투여만으로는 이 누적된 결과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식습관을 교정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회복하고 호르몬 리듬을 함께 되찾아야 해요. 대사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혈액을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부터 호르몬 대사를 정상화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의원장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